안녕하세요. 필리아니티의 피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공방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블로그에 공방에 관한 에세이글을 3편을 작성했었는데요. 그 글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뜨개방 하시는 엄마의 영향으로 6살부터 뜨개를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취미로 뜨개를 해왔고, 엄마가 저의 좋은 스승님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는 뜨개를 할 수 있었어요. 어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좋아하는 일을, 뜨개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막연하게 40대 중반쯤에는 뜨개를 직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결혼 전에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있는 울산에 자리를 잡고 3년간 또 간호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직과 함께 포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포항에 오니 제가 원하는 간호사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보다는 연구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사무행정 일을 하는 것이 잘 맞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포항에서는 그런 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딩크족으로 살자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고요. 포항으로 오면서 딩크족으로 살기로 합의를 했고 결정을 하면서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늘 꿈꾸고 상상하다 보니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며 설레고 좋았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일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보니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답니다. 저는 엄마의 뜨개방을 오래 보았고 엄마라는 좋은 선생님이 늘 곁에 계셨기에 다른 곳에서 뜨개를 배울 생각을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엄마가 운영하는 뜨개방 스타일이 저에게는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뜨개방보다는 공방이 대세, 학원처럼 적정 수강료를 받고 꼼꼼히 기초부터 가르쳐 준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일단 마음을 먹고 공방을 해보자 생각을 했지만 조금 막막하기도 했어요. 맨땅에 그냥 헤딩을 한 것 같아요. 우선 포항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럴 때는 어떡하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맘카페에 뜨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맘카페에서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았어요. 제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했고요. 궁금하기도 했었답니다.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고 가르치기에도 어렵지 않은 아이템 몇 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도안을 몇 가지를 그려서 재능 기부를 했어요.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고 한번 배우신 분들이 계속 배움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셨고 그러면서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겨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소소하게 클래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뜨개 수업을 할 때 포항에는 수업하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참 무식이 용감하죠? 점점 반응이 좋고 수강생분들이 늘어나니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업을 이어나가던 중에 다른 공예 공방을 운영하는 선생님께서 본인 공방에서 일정 사용료를 내고 수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그곳에서 일주일에 2-3번 수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수강생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저도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공방을 가지고 싶고 나만의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주의에 엄청 깐깐하고 계산이 빠른 남편이라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수업하던 그 공방 근처에 10평짜리 상가를 결국 계약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럴듯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싶었지만 처음 하는 일이기에 언제든 실패하고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남편이 최소한의 투자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의 지원 없이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방을 오픈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기타 직기류를 남편이 직접 발품 팔아 다 알아보고 구매하고 공방 도배 및 청소도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다 해주었어요. 든든한 지원군 남편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공방은 아니었지만 첫 번째 제 공방이 참 좋았고요. 감사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엄마의 뜨개방을 모티브로 저의 첫 번째 공방인 피나의 소소한 즐거움은 현재의 공방과 예전의 뜨개방을 적절히 섞은 개념의 공방이었어요. 수강료는 그리 비싸지 않았고 나름의 커리큘럼과 교재는 있었으나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초 과정을 첫 수업은 체험 수업으로 해보시고 계속 등록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장기 수강생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드렸고 예약 없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오픈을 했으니 당연히 돈을 벌어야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여전히 참 무모하고 멍청했습니다. 하지만 부딪히고 겪으면서 참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요. 수강생이 매우 많이 늘었고 늘 시끌시끌하니 활력 있는 공방이었지만 저는 점점 시들시들 지쳐갔습니다. 모든 수강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 잘 알지만 그때는 다 들어드리고 충족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밤낮 없이 공부와 뜨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고 실력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이 없습니다. 순 매출 금액만 따지면 나쁘지 않게 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실이 나오면 드려야 하기도 했고요. 도매 거래는 팩 단위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고로 제가 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방 유지 비용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역시 자영업은 너무 힘든 것이었어요. 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되니 수업도 엄청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수업을 풀로 진행했고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 직장인반 수업도 운영했습니다. 지금 체력으로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제로 수업 방식을 바꾸었고요. 수강료를 조금씩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체험 수업을 하고 수강료가 비싸지 않으니 뜨내기 손님, 호기심에 체험만 해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뜨개는 생각보다 초보자를 가르치는 일에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첫 수업에서부터 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는데 두 번째 수업까지 이어지지 않으니 너무 힘들어서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수업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지방 소도시라 그런지 크게 비싸지 않은 수강료임에도 비싸다는 이야기도 꽤 많이 들었고요. 이래저래 조금 씁쓸한 순간들이 많았답니다. 공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공방을 경험해보지 않고 공방을 오픈하게 된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다른 공방에서 수업을 들었었더라면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도 많기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으니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뒤늦게 여기저기 배우러 다녔어요. 도원모사 사장님께서 서울에서 포항까지 영업을 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거래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나무님과 협업을 하고 계셨고 나무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도원모사와 거래를 하면서 나무님 탑다운 수업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무님 수업을 듣게 되면서 다른 공방 선생님들도 알게 되고 수업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더 넓은 뜨개 세계를 접할 수 있었고 제가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선생님들과 나무님의 마인드와 생각들이 참 멋있었고요.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방을 운영하며 힘들었던 점과 앞으로 공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참 감사했었어요. 그 이후로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도와 대바늘 인형, 코바늘 인형 등등 많은 수업을 듣고 도안 그리는 공부도 꾸준히 했어요. 너무 쟁쟁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지 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때는 너무 바쁜 와중에 배움까지 더해지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수업을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복습할 시간이 늘 부족했고요. 제 공방도 운영하며 수업도 해야 하니 조금 버겁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지금 경험이 쌓이고 그때 배운 것들이 하나씩 흡수가 되면서 이제야 진정 저의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도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인간관계. 결국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무례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수강료를 떼인 적도 있고요. 공방이 1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수업 중에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여기 선생님이 누구냐 하시며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무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점심시간은 꼭 따로 두고 밥은 잘 챙겨 먹으려고 했고 휴식 시간도 꼭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주말에는 웬만하면 꼭 쉬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는 배가 불렀냐, 이렇게 다시면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냐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다른 뜨개방에서 염탐 오셔서 이런저런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완성한 완성작을 보면서 땀을 평가하시거나 실 정보만 얻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어느 날은 수업하고 있는데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뭘 그리 대단한 거 가르친다고 수강료를 받냐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생각보다 무례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오픈 멤버 아닌 오픈 멤버가 생기면서 텃세 아닌 텃세도 생기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요. 주변 상가에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 어르신들의 텃세 또한 저를 조금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층 공방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두 번째 공방은 2층이 되었답니다. 지나고 보니 조금 더 유연하고 성숙하지 못한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제가 조금 더 단단해져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서툴고 힘들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공방은 조금 조용한 위치에 2층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방식도 퀄리티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수업 시간을 많이 줄이고 도안 작업과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어요. 수업료도 조금 더 올렸어요. 수업료가 더 올랐음에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회원님들은 계속 계셨고요. 수강료가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 진짜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오시게 되더라고요. 수업 분위기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공방에서는 회원님들 때문에 힘든 일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코로나와 이런저런 사연들로 결국 두 번째 공방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홈클래스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많이 하지 않고 상과 일의 균형을 잡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면서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식사도 제때 하지 않고 바깥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자세가 무너진 채로 오랜 시간 앉아서 뜨개를 하다 보니 몸이 많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살도 많이 찌게 되었고요. 체력이 안 되니 또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건강하게 뜨개를 즐기고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수업도 어느 정도 하고 제 아이템도 제 도안도 만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방 운영이나 수업이 잘 맞고 인간관계가 너무 즐겁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장사가 힘들고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일단 저는 미니멀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요. 소비를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제 마인드와 삶의 방식과 반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소비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 판매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개가 너무 좋아서 클래스는 소소하게나마 이어가고 있고요. 뜨개를 통해 다른 분들과 소통하고 즐기는 일이 너무 좋아서 저의 아이템들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방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들이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너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재능 기부할 때 이야기인데요. 독감으로 많이 아팠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수업을 취소하고 쉬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카톡으로 질문하고 연락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뜨고 싶었으면 질문을 할까 싶어서 답장을 계속 해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니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쿠,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은 아픈 와중에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밤 10시고 11시고 상관없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저는 잠도 많이 못 잤고 아프기도 했고 너무 예민한 상태여서 폰을 결국 꺼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폰을 켰더니 연락 좀 받으라고 하는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참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과는 서서히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했답니다. 공방을 오픈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밤 늦게 11시, 12시, 새벽 1시에도 질문하는 연락 또는 수업 관련 문의 연락을 받았어요. 제 생활이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기도 했었고 전화 공포증도 생기더라고요. 그 후로는 매너타임을 강조하며 안내를 하기 시작했고 일도 중요하지만 상가의 조화를 위해 상담 시간을 정해두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 질문을 할 수 있게 열어드리되 만나서 설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무례함에는 절대로 친절하게 웃어주지 않게 되었어요. 저의 매너타임은 오전 8시에서 밤 9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만하게 보이지 말아야 해요. 첫 번째 공방에선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부족했고요. 자신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도 당연히 있었겠죠.
수강생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한 적도 참 많았어요. 많은 수강생들을 받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설명해야 하는데 놓친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회원님들이 실수를 하게 되고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죄송하답니다. 풀고 다시 떠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속상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표현하고 다시 꼼꼼히 봐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는 괜찮다며 다시 하면 된다고 미소 지어 주시지만 제 마음은 계속 죄송하고 불편합니다.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에 저를 낮추다 보니 회원님들도 언제부턴가 저를 인간미 넘치고 실수 잦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실수를 기다렸다가 지적하고 짜증내는 분들이 은근 그 상황을 즐기시더라고요. 분위기를 맞추고 웃자고 스스로 낮추었는데 그것을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기도 했었어요. 기존의 회원님이 저에게 함부로 행동을 하니 새로 오신 분들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했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니 너무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고 탄탄한 지식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무례한 말과 행동에는 웃으며 한마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고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오시는 회원님들은 감사하게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의도 바르고 뜨개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들만 계시답니다. 이런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변했고 결국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었어요. 세 번째, 호의가 호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호의를 호의로 잘 받아주면 좋을 텐데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원하고 또 하나를 주면 당연히 또 다음 거를 원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공방도 돈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갑질 아닌 갑질도 생기게 되고요. 저는 보통 실을 팩 단위로 주문을 하다 보니 간혹 한두 벌씩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또 회원님들은 무언가를 만드시다가 실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저는 판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나눠드렸거든요. 그건 저의 호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실을 드리는 게 당연한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호의는 정말 알아주는 분들께만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경제 활동을 위해 공방을 운영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아이도 없고 수강료도 받고 실도 팔고 계시니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나갈 일이 별로 없지 않냐면서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좋은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 좋은 추억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힘들게 했던 몇몇 때문에 좋은 추억을 가려버릴 정도로 상처를 받기도 했었답니다. 공방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단단한 마음과 나만의 기준, 중심이 확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정말 다 괜찮거든요. 하지만 공방 초기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실거래업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는 도매실 거래업체가 엄청 많아요. 온라인으로 도매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도 꽤 되더라고요. 저는 엄마 덕분에 큰 고민 없이 거래업체를 정해서 아직까지 쭉 거래를 잘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거래업체는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주력으로 쓰는 실 위주로 3군데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나무님과 협업을 하는 도원모사이고요. 공방을 오픈하면 다양한 업체에서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영업을 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초도 금액이 있는 곳도 있고요. 초도 금액이라고 하죠. 첫 거래 판매 시 최소 금액.
정해져 있는 도매처도 있고요. 초도 금액 없이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저는 초도 금액 없이 영업 오신 사장님과 직원분들과 바로 거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거래하시던 거래업체와만 거래를 하다가 수강생분들도 다양한 실을 원하시고 저도 다양한 실을 접해보고 싶어서 거래업체들을 조금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업체마다 장단점도 있고 거래 방식이나 결제 방식 등이 다르다 보니 비교해 보시고 주력으로 사용하는 실을 취급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격증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공방을 오픈할 때 내가 왜 공방을 오픈하고 싶은지,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뜨개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예전에는 국가 자격증이었는데 수요가 많이 없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자격증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출강도 생각하고 하니 자격증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검색을 하고 알아봤었거든요. 결국은 조금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공방을 오픈하고 출강도 나갔습니다. 대체로 사설 자격증이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많지 않고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은 과정들은 거의 수도권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저에게는 조금 무리가 되었어요. 제 생각이지만 자격증보다는 경험과 실력, 나만의 아이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자격증을 따고 싶고 체계적인 수업을 받고 싶고 내가 체계적인 수업을 하고 싶다면 보그 과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그 과정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배움의 깊이나 디테일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보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있지만 조금 더 탄탄한 기본기를 배우는 데는 참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그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시간과 노력 대비 제가 크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대부분이고 보그 수업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보그 과정은 정말 좋은 과정이고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은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어떤 수업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전문가반보다는 취미반 위주로 같이 즐기는 뜨개 수업이 좋고요. 저만의 아이템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도안 작업하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또 배움의 갈증이 생기면 더 배우러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디자인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도안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뜨개를 마음껏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방 운영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50만 원 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수도세, 전기세, 정수기, 인터넷 사용료, 톤업비 등등등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기타, 가구 및 직기류도 초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경우는 교통비, 식비 등등 추가로 지출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또 실을 도매 거래하면 팩 단위로 사야 하기 때문에 재고도 계속 생기니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잘 해보셔야 해요.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과 상담 시간, 휴게 시간을 적절히 잘 배분하셔서 몸을 꼭 지키면서 즐겁게 뜨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료 및 타임별 수강 인원도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해보니 예약제가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는 대로 다 수강생을 받아서 한 타임에 10명 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니 회원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저도 너무 힘이 들고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수강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퀄리티 높은 수업을 하는 것이 저도 편했고 더 잘 알려드릴 수도 있었고 회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저는 당일 노쇼 방지를 위해서 수업은 100% 예약제의 예약금을 받습니다. 수업 안내하실 때 예약금과 환불 규정도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방은 꼭 1층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판매보다는 수업 위주로 하신다면 SNS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고 홍보를 꾸준히 하면 수강생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교적 조용하고 저렴한 2, 3층도 괜찮았습니다. 공방 계약할 때도 꼼꼼히 잘 알아보셔야 해요. 보증금이나 수도세, 공공요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시고요. 그 공공장소, 화장실이나 같이 사용하는 공간 청소에 관한 사항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방 오픈과 동시에 저는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간이 과세자의 업태는 서비스업, 소매업, 종목은 공방, 뜨개, 전자상거래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키지와 도안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시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인터넷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통신 판매업도 인터넷으로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니 검색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신청하는 방법들은 이미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7년에 공방을 오픈하고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좋은 일들이 다 공존했었고요. 힘든 일들은 저를 성장하고 배우게 해주었고 좋은 일들과 사람들은 제가 이 일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어요. 지금은 제가 정확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고요. 저의 속도와 능력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좀 더 즐겁게 가르치는 일과 만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뜨개를 사랑하고 뜨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잔잔하게 오래오래 뜨개를 직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클래스는 더 줄이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뜨개를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오래오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방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마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